OECD 국가들 중에 한국민의 36.8%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이 너무 붙어 있어. 한국인에만 고유한 병이 있었어요. 성관계가 네네. 그 우울증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모른다는 남자들은. 놓치마 갱년기? 정신줄. 중년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드리는 놓치마 갱년기 정신줄 강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이시은입니다. 이제 중년이 된 이정훈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맞아요. 못해가지고 맞아요. 뭐 우울증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우울합니다. 네. 갱년기라 그래. 갱년기. OECD 국가들 중에 코로나 시기에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신문을 봤어요. 네. 한국이 36.8%, 네. 한국민의 36.8%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좀 충격적인 네. 그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선생님 좀 짭짤하시겠어요? 네. 아니 요즘 진짜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제일 맞아요. 잘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신과 개원가가 붐이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못 떨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이 너무 붙어 있어. 가족들끼리 너무 도대체 원래도 어떤 사연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제목이 정신병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엄마. 오늘은 조금 왠지 심각한 사연일 것 같아 보여요. 가족들 때문에 돌아버리겠나 보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제가- 정신병자가 되고 싶지 않다. 자, 제보자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갱년기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습니다. 엄마의 갱년기 첫 신호탄은 안면 홍조였습니다. 여름도 아닌데 겨드랑이에 생긴 땀띠 때문에 한동안 고생하셨으니까요. 하루는 새벽 2시에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엄마가 깨어 있으시더라고요. 엄마 이 시간에 뭐해? 아침 차리 준비하고 있지 뭐. 새벽 2시에? 아우 잠이 안 와. 더워서 그런가 자꾸 깨네. 선풍기 틀지 그랬어. 네 아빠가 선풍기 바람 싫어하잖아. 너나 들어가서 자. 잔소리하지 말고. 내 방에서 자든지. 아니, 알았어. 아니 나 괜찮고 이거 쌀만 씻으면 얼른 들어갈 거야. 너 들어가. 얼른.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시고 점점 웃음도 잃어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갱년기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날 무렵 퇴근을 하고 왔더니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네 엄마 어디 갔어? 아빠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 안 했어? 외할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봐. 할머니 댁에도 안 오셨대. 새벽 1시가 넘어가니 실종 신고라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지금 몇 시인데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라도 하든가. 대체 어디 있다 지금 들어와? 하도 답답하고 죽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갔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모르겠어. 살고 싶지가 않아.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 같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매일매일 내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살 만큼 살았으니 그만 살아도 되지 않냐?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 갱년기 우울증 같은 거 아닐까? 병원 가자 엄마. 상담 받으면은 그런 생각 안 들 거야. 뭐 암도 아니고 치료 받으면 돼. 병원? 어휴, 싫어. 야, 엄마는 괜찮아. 어차피 죽을 용기도 없더라. 그리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 그렇게 소문나면 장가도 못 가. 엄마는 정신병자 소리 듣기 싫어. 요즘 정신과 가는 거 흠도 아니야. 그래도 싫어. 그냥 이대로 살래. 괜찮으니까 괜히 아빠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 그 후로 여러 번 치료를 권유해봤는데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차라리 다른 분들처럼 화도 내시고 소리도 치시면 걱정이 덜할 것 같은데 갈수록 말수는 줄어들 뿐이고 감정 표현도 없어지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심각한데요. 네네,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이 사연 주신 아드님도 걱정이 많겠어요. 이건 진짜 이건 크게 와닿는데요. 네네, 그 사연을 보면 자살 시도랄까요? 네.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고 상태가 좀 악화된 것 같고. 네. 근데 선생님 이런 생각이 이렇게 확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집에 혼자 있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몸이 너무 좋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네. 이 엄마는 지금 계속 괜찮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고쳐볼 생각이 아니라 이대로 그냥 이대로 뭐 참고 있는 이대로, 거지. 예, 참는 거죠. 계속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는 거. 그 우울증은 사실 병이거든요. 근데 우울감, 인간이 우울해진 거다,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울증이라는 말을 쉽게 쓰다 보니까 우울감으로서의 우울증하고 병으로서의 우울증이 막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일시적이냐 지속되느냐 요게 있죠. 금방 이제 환경이 바뀌면 네. 기분도 바뀌잖아요. 바뀌어요. 기분도 네. 바뀌고 풀리고. 내가 또 언제 그랬냐 싶고 그래서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맥락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맥락이요?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뭐 큰 안 좋은 일을 네, 경험했다. 그러면 우울감을 느끼는 게 정상적이죠. 경험하는 게 증상.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나 이런 다시 거에 얘기하면 의해서 환경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설명 가능한 우울이냐 아니냐. 진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주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스트레스하고 꼭 관련되지 않아요. 그럼 이유가 없나요? 이유를 잘 찾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거하고가 연결이 잘 안 갈까? 그럴 정도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심각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 끝으로 마지막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네. 자기가 스스로 조절 가능하냐 아니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왜 기분이 울적하고 다운되면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운동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뭐 음악도 듣고 술도 먹고 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 기분이 변화가 되고 조절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막 다운되면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서 수다 떨고 하면 좀 풀리거든요. 네. 이거는 그 심각한 건 아니죠. 정상이죠. 다행이다.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 산후우울증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울증이 남자보다 여성이 많아요. 2배는 많아요. 일평생 놓고 볼 때. 그리고 우울증은 어려서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져요. 특히 갱년기가 왔는데 자식이 잘 뜻대로 안 됐다. 뭐 남편이 뜻대로 안 됐다.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고. 아니 저는 그런 사연자분 얘기 듣다가 제일 답답한 분이 이거야.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정신병자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맞아요. 아우 답답해라. 나는 이분 진짜 제가 만나면 모시고 가고 싶네요 선생님한테. 놓지 마. 갱년기? 정신줄 그 재미있는 얘기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정신과 질환명들이 있어요. 진단명들이 있는데 한국인에만 고유한 병이 있었어요. 한국인병. 네. 뭐예요? 그게 뭘까요? 화병. 저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병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저는 없어진 것 같아요. 정신과 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화병 환자를 저도 꽤 많이 봤어요. 그때 화병 환자로 찾아오신 분들이 요 갱년기 나이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평생 눌러 고부 갈등으로 삼고 병어리 삼는 네, 무슨 뭐, 시집살이 아프고 아픔들 누르고 그다음 왜 그러고 남편한테도 살았는지도. 누르고 하면 사실은 결국 표현 못해서 주로 병의 증상이 어디로 오냐면 몸이 아픈 걸로 많이 와요. 또 재밌게도 동양인 여성인들 공통적으로 갱년기 증상으로 신체 증상을 많이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동양의 문화, 유교적인 문화 전통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의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요소가 많은 건 그 저기 뭐야 우리나라에서의 산후조리
애 낳고 산후조리 하는 방법하고 브라질하고 완전히 천양지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예. 서양 같은 데는 냉수로 샤워하죠. 예. 우리는 따뜻하게 뜨끈뜨끈한 구워가고. 찜질방에서 그럼 뼈 다 찜질을 해야 돼. 나간다고 뼈가 그러죠. 다 뭐, 네. 뼈다 나간다고 뼈가 하는데. 다 나간다고 하는데 특히 갱년기 때 특히 그 산후조리 못해서 어떤 그 증상이 다시 막 다시 나. 나고. 그래서 내가 무릎이 시리고 그거는 그냥 무릎이 핑계로 시리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핑계거리로 연결. 아니에요. 핑계는 그래요? 아니고. 진짜 산후조리 잘해야 돼요. 이렇게 네, 못한다는 네. 남자들은. 선생님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우울증이 좀 이렇게 도드라졌잖아요. 그 남편분하고 사연자분 아들. 아니 아드님. 아들하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남편하고 그 뭘 부부관계 또 해요? 성관계가 네네. 그 우울증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 우울증이라는 병은 그 우리 인간으로서의 모든 에너지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고 수면욕, 잠을 불면증 오고 성욕도 떨어지고 에너지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바닥이 거군요. 고갈돼요. 그거는 일종의 병이고 스스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빨리 치료받고 나서 여러 가지를 채워 넣으셔야 되겠네. 네. 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겠어요. 이럴 때는 섣부른 충고를 하거나 인생 다 그렇지 힘내 이런 게 하나도 도움 안 아니 돼요. 일단은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힘내라는 상담을 말도. 받아야죠. 예, 상담을 우선은 받고 가족들이 전문가의 도와줘야 상담을 돼. 받으면서 가족들이 가족들도 도와줘야 되는 지지해주고 거죠. 도와줘야 예. 돼요. 놓지 마. 갱년기? 정신줄.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려고 마음먹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게 도움 추구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도 엄청난 뭐 건강하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나 힘들어. 네,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뭐 네. 이런 것들이죠.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정훈 선생님 그 얘기하신 거 너무 이렇게 멋져 보이시는 게 네.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해요. 나 힘들어라는 얘기하는 게 마치 네. 자기를 자존심. 이렇게, 근데 그거는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그거야말로 정말 건강한 행동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정신과 대부분도 신체 질환이에요. 뇌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대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배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똑같은 거고. 거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자. 네, 머리가 아픈 것 뿐인 거지.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도움을 받자. 음. 편안하게. 놓지 마. 갱년기? 정신줄.